키토제닉은 어때요? 뭐 잘하면 좋죠. 식단 같은 거 요새 많이 있잖아. 키토도 있고 또 그것도 있던데 뭐였지? 요즘에 많이 화제되고 있는 게 뭐였지? 육식하는 건데 카니보어. 키토제닉도 그렇고 카니보어도 그렇고 잘하면 좋은 거예요. 잘하면. 근데 애매하게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카우보이지라. 카니보어 나도 연간으로 여러 개 뜨길래 들어가서 봤거든.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게. 그냥 고기 많이 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이 거기에 맞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 키토제닉도 마찬가지지만. 형님 31살인데 잔뇨로 고민 중입니다. 기저귀 차. 체지방률 25%면 어느 정도야? 내가 헬스 이 바닥에서 살 못 빼는 돼지 소리 듣고 있거든. 그런 내 체지방률이 21%가 안 돼. 20점 몇 프로야. 25%면 진짜 리얼 돼지끼 10돼지끼라고 보면 돼. 이지바 부러지는 건 이지바 불량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이지바 탓을 하긴 좀 뭐한 게 뭐냐면은 일자바가 부러졌어. 근데 그것도 사실 봉한테 뭐라 하긴 좀 그래. 왜냐면 탄력봉이 있잖아. 한 200kg 이상은 탄력봉으로만 써야 돼. 오래 쓸 거면은 한 160도 애매하고 사실. 나 어렸을 때 운동 시작했을 때는 탄력봉이 헬스장에 잘 없었고 막봉만 있었어. 중국산 막봉 무게 재보면은 20kg짜리 봉인데 재보면 전부 18점 몇 킬로야. 내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다 내가 저울에 올라가서 다 재봤거든. 센터에 봉이 한 5자루가 있는데 전부 18점 몇 킬로, 하나만 19점 몇 킬로 나오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런 봉은 내가 그때 뭐 데드리프트 같은 걸 160kg 정도 들었단 말이야. 20대 한 중반 정도에 데드 160만 해도 휘어버려. 내 동생이랑 나랑 스쿼트 120 맞춰놓고 5x5 같은 거 이제 돌렸단 말이야. 20대 중반에. 그거만 한두 달 해도 바가 좀 휘어버려. 막봉이니까. 근데 탄력봉 같은 거는 한 200 몇 킬로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다 들죠. 근데 막봉을 사놓고 데드리프트 같은 거 스쿼트 같은 거 고중량 한 다음에 이거 왜 휘어 씨발 이런 거면 그거는 이제 지 탓이지. 마찬가지로 이지바는 원래 2두 3두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바잖아. 솔직히 저도 바벨로 같은 거는 이지바로도 많이 하긴 했는데 손이 좀 편한 게 있어가지고 진짜 끼케야 로우 정도까지만 해야 돼. 근데 가끔 보면은 손잡이를 휜 상태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지바로 데드도 하고 스쿼트 하는 사람은 잘 없긴 한데 옛날에 헬스장 할아버지 중에 이지바로만 또 스쿼트를 하던 분도 있었어. 이지바의 그 홈이 그 당신의 처진 어깨에 딱 맞았나봐 그게. 그래서 50 몇 살 한 60살쯤 되는 할아버지였는데 이지바로만 스쿼트를 해버려. 그럼 바가 X되지. 왜냐면 이지바는 원래 무겁게 하라고 만든 애가 아니니까. 이지바 만들 때부터 애초에 이두 운동 끼케야 60 하겠지 이러면서 만든 바인데 거기다 100몇을 꽂아버리면 당연히 바가 잘못되겠지. 갈구는 영상 보면서 자극받고 어제 오늘 냅다 헬스장 달려가서 아무거나 조졌는데 벤치 들 때 팔이 너무 떨리는데 참고 하나. 떨리는 건 괜찮아. 떨리는 건 참어. 팔이 떨리는 거는 보는 사람이 불안할지언정 너는 괜찮아. 왜냐면 그 떨리는 것 자체가 균형을 잡기 위한 트레이닝이야. 요새 르브론 제임스 이런 친구들 보면 그 농구 축구 선수들 보면은 그 짐볼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캐틀벨 같은 거 들고 막 이를 한단 말이야. 그걸 왜 하는 줄 알아? 짐볼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균형 잡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지. 그거 자체가 중추신경계 훈련이면서 네 몸의 밸런스를 잡는 트레이닝인 거야. 그러면 네가 프리웨이트로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처음 들면 다 이렇게 돼. 왜? 안 해봤으니까. 열심히 하면 한 달, 안 열심히 하면 한 2달 정도면 고쳐져. 고중량 가면 또 떨리긴 하는데 지금 하는 중량 정도는 솔직히 한 달이면 안 떨려 이제. 근데 요즘 애새끼들이 그걸 못 참아. 그 한두 달도 못 참고 헬스하러 가. 학습 존나 하고 가.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 존나 보고 헬스장 가. 그리고 바벨 야심차게 바벨에다가 5kg 하나씩 딱딱 끼고 30kg 바벨 벤치프레스 들자마자 야 이거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자극도 안 느껴지고? 스미스에서 해볼까? 스미스에서 편안. 스미스가 나한테 잘 맞네. 이라를 하는 거야. 그니까 코어고 안정근이고 다 X밥이지. 그 상태로 몸이 좋아지잖아? 웬만하면 다쳐.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튼튼하지 않아. 근데 스미스 머신에서 벤치 존나 하고 뭐 해머 벤치에서 벤치 존나 해가지고 가슴 근육이 생겼어. 그러면은 네 몸을 안전하게 해주는 근육은 약한데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근육은 강해진 거야. 차로 치면은 차의 외골격이 X밥 새끼야. 서스펜션 신이야. 근데 엔진 파워만 올라간 거야. 최고 속도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 차로 운전을 하면 언젠가 돼지겠지? 반면에 필라테스 같은 걸 한다 치자. 그러면 필라테스는 차로 치면은 너를 안전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서 최고 사양이 되는 거야. 대신 엔진은 X밥이야. 1.5리터 디젤이야. 근데 차체에 강철빔 들어가 있고 차 문 두껍고 에어백 존나 튼튼하고
서스펜션 빵빵하고 에어 서스펜션 달려있고 이런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 몸의 안정근이나 코어 같은 게 발달돼 있으면서 퍼포먼스까지 좋은 근육들, 주로 크로스피터들의 몸이지. 애슬립 바디라고 하는 운동 선수들의 몸, 농구 선수들의 몸, 축구 선수들의 몸, 이런 몸들이지. 최정상은 역시 NFL 미식축구 선수들 몸. 그런 몸들은 엔진도 존나 좋고 안전하기까지 한 그런 몸인 거. NBA나 NFL 같은 데 보면은 운동 능력 개 오져. 360도 윈드밀 덩크 존나 빡빡 꽂아. 근데 뻑하면 다쳐. 이런 게 이제 슈퍼카 같은 거야. 슈퍼카 어때? 존나 빠르고 멋져. 사고 나면 바사삭. 쿠쿠다스잖아. 포터하고 부딪혀? 되지. 그런 데인 거야. 근데 가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새끼들이 나타나잖아. 슈퍼카의 성능인데 튼튼하기까지 해버리는 그런 새끼들이 가끔 나타나.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할 수는 없어. 그건 그냥 난 놈이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포르쉐 911 정도, 한 1억 5천짜리 스포츠카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마지노선. 그러면은 이건 쿠쿠다스인데 수행 능력은 되게 좋은 이런 몸인 거지. 막 턱걸이 잘하고 달리기 빠르고 막 이래. 근데 만약에 덩치 큰 새끼가 와서 쳐 박으면은 바로 다쳐. 이런 몸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의 수행 능력이 좋은 몸. 아니면 반대로 포터나 뭐 코란도 스포츠 막 이런 몸처럼 수행 능력은 별론데 되게 땅땅하고 튼튼한 몸. 3대 500 정도 딱 들어. 근데 달리기 느려. 스쿼트 200kg 낭낭하게 5개 할 수 있어. 근데 턱걸이는 10개 정도밖에 못해. 한 요런 몸이 퍼포먼스는 조금 떨어지지만 힘은 좋고 튼튼한 몸. 요게 이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마지노선. 그래서 너네가 몸을 만들 때도 그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좋아. 나는 어떤 몸을 만들 것인지.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반떼 N의 인생이 될 애가 정해져 있고, 코란도 스포츠가 될 애가 정해져 있고, 뭐 GV80이 될 애도 정해져 있고, 크로스도 되긴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다른 분야로 나가면 너의 재능을 꽃피우진 못해. 예를 들어서 메시가 나는 곧 죽어도 농구 선수 될 거야 라고 했다면 NBA 입성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맞지? 축구 선수로서 역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메시지만 종목을 만약 잘못 선택했다면 잘못됐을 거 아니야. 그랑 비슷하게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봐. 얘는 3대 잘 뽑고 튼튼할 애야. 근데 갑자기 몸짱에 꽂혀가지고 형 어떻게 하면 코어통 작아질 수 있어요? 형 어떻게 하면 역삼각형 몸 만들 수 있어요? 형 다이어트 해가지고 저도 살 빼면 프로필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이라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걔한테 얘기를 하지. 너는 3대 500 금방 들어. 연병 떨지 말고 야 살도 빼지 마. 그냥 체지방률 한 15% 정도 한 다음에 존나 센 몸으로 가. 그치 뭐. 그러면 여자친구 사귈 수 없는 걸.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나는 나가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 반대로 나 같은 도 있어요. 저는 원래 예쁜 몸이에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원래 약간 피지크 스타일로 운동을 했다면 뭐 지금도 꽤 예쁜 몸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강한 몸을 갖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빠르고 뭐 철봉이랑 뜀트리 이런 거 되게 잘하고 뭐 체육부장하고 뭐 이런 친구였는데 강한 몸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3대 존나 들고 연병을 떤 거지. 그래서 몸도 많이 다치고 여기저기 좀 힘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 쪽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뭐 그렇지만 본인 기호가 다르다면 뭐 어쩔 수는 없는 거고 좀 힘든 길이 되겠지만 그건 네 마음인 거고. 혁자형 제가 단거리 육산 선수 출신이라 30kg 스쿼트 점프 훈련 많이 했습니다. 스쿼트 점프로 계속 훈련하면 파워리프팅 훈련처럼 다리 근육도 커지고 수행 능력도 가져갈 수 있나요? 다리 근육이 커지긴 조금 어려워요. 점프 스쿼트를 하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중량이 당신의 허벅지에 저항을 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육이 커지려면 저항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중량의 저항이 당신의 특정 근육에 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량이 중요해요. 그러면 보통 스쿼트 100kg 드는 거하고 30kg를 들고 점프를 하면서 일어나는 거하고 네거티브를 할 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에 있어서는 허벅지에 가하는 데미지 혹은 파워는 비슷하다고 칩시다. 근데 100kg로 스쿼트를 다소 느리게 일어나는 게 30-40kg를 이고 빠르게 뛰어 오르는 것보다 훨씬 오래 허벅지를 자극시킬 수 있고 네거티브 때는 그 차이가 훨씬 커져요. 앉을 때는 훨씬 그 차이가 커져. 그래서 일반적인 속도로 100kg로 스쿼트를 하는 게 30-40kg로 고속으로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보통 다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100kg로 10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140kg로 뭐 2개나 3개씩 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다리가 커질까? 이건 역시 100kg로 그냥 10개씩 하는 게 더 커질 여지가 큽니다. 왜냐면 140kg로 2개나 3개만 들면 펌핑이 잘 안 와요. 오긴 오는데 아예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육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벌집같이 생겨있고 거기에 이제 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핏줄도 거기 들어있고. 근육은 사실상 혈액 주머니예요.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이잖아. 혈액 주머니야. 펌핑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 혈액 주머니를 점점 부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도 꽤나 텐션이 있어요. 근막이. 그 근막도 당신의 근육이 커지지 않게 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펌핑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근육 자체도 부풀리고 근막도 늘리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고중량 훈련만 너무 계속하면은 이제 그 펌핑이 덜 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덜 하다는 거예요. 헬린이들 이두 건염 자주 발생해 헬린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이 이두 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헬린이들 중에 헬스장 처음 가가지고 헬스 좀 경력 많은 애랑 같이 가면은 근육통 때문에 뒤질 것 같다고 하는 두 부위가 하체하고 이두예요. 왜 그럴까요? 헬스 한 2, 3년 한 친구하고 헬스장 같이 가가지고 이가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가 하자고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기보다 중량만 낮게 하면 괜찮다고 따라하래. 하체 한번 같이 했다가 일주일을 못 걸어다닙니다. 또 하나가 이두, 팔이 안 펴져. 젓가락질도 못해. 팔이 안 펴져. 여기 아파가지고. 왜 그럴까? 이두가 자극을 주기 쉽거든요. 여러분이 자기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애매하잖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절이 아픈 곳이 없다, 운동을 할 때.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 관절이 아프지도 않고 팔꿈치 관절이 아프지도 않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에 느껴지는 느낌이 이두 운동할 때 이두에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두 운동은 진짜 어지간히 운동 못하는 게 아닌 이상 대충 해도 펌핑도 제법 오고 힘도 잘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이건 다 돼요. 웬만하면 진짜 그 느낌이 전신에 다 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디빌딩식 훈련을 잘한다는 거예요. 가슴 운동하면 가슴 근육에 딱딱해지고 펌핑 오는 느낌이 나야 되고, 등 운동하면 겨드랑이 밑에가 딱딱해지고 펌핑 오는 느낌이 나야 되고, 배 운동을 해도 복근이 펌핑이 되고 딱딱해지는 느낌이 나야 해요. 그게 전신에 나야 돼. 그게 보디빌딩식 훈련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두는 펌핑이 잘 오는데 가슴은 잘 안 와. 중량은 좀 드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종아리 근비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아리 근비대 당연히 가능하죠. 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유전에 따라서 존나 커진 사람이 있고 덜 커진 사람이 있는 거죠. 형 손가락 근육이 성장해? 예, 합니다. 모든 근육은 성장할 여지가 있어요. 불수위근조차도 어느 정도 성장의 여지는 있죠. 아예 없진 않죠. 사실상 안 되긴 하는데 아예 없진 않아. 또 하려면 해. 또 내 맘대로 안 될 뿐이지. 손가락 근육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여러분 노가다를 가보세요. 노가다판에 가서 해머질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시멘트 바르는 거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손 보시죠? 다 두꺼워요. 그분들이 원래부터 손이 소뚜껑 손이고 뭐 이랬나? 그렇지 않아요. 일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야. 저도 실제로는 제가 손이 좀 예쁜 편이죠. 손이 좀 예쁜 편인데 옛날에는 더 예뻤어요. 진짜 섬섬옥수였어요. 근데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좀 투박해진 게 이거야. 여기도 좀 두꺼워졌고 여기가 진짜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손목도 전혀 안 클 것 같죠? 손목도 좀 커요. 예를 들어 제 손목이 엄청 가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손목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손톱 너머까지 손이 잡힐 정도였어. 한마디 너머까지. 그 정도로 손목이 가늘었었는데 지금은 잡으면은 손톱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잡혀. 그 말은 제 손목이 한 1.5cm 정도 두꺼워졌다는 거죠. 왜 두꺼워지냐? 어차피 전완근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잖아. 여기도 넓어져요. 건하고 인대가 무슨 재생을 하고 튼튼해지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래. 근데 모양이 좀 변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얼굴도 바뀌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히려 지금 요새 얼굴이 옛날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얼굴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헬스를 하면서 힘을 많이 쓰고 남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안화상 윤기도 심해졌고 눈두덩이 많이 튀어나오게 됐고 광대 많이 튀어나오게 됐고 턱주가리도 더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대가리 같이 길었던 얼굴이 가로로 좀 커져가지고 오히려 비율이 지금 좀 맞아졌어. 저는 좀 수혜를 좀 본 편이죠. 차은우 씨 같은 경우도 요새 얼굴이 더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옛날에 데뷔 초 때도 미치긴 했는데 요새 얼굴이 좀 더 잘생겨지셨잖아. 그게 나이가 좀 차면서 이제 20대 한 중후반쯤 되시죠? 거기에다가 헬스도 좀 하시고 하면서 남성 호르몬 코팅이 한번 싹 돼. 남자 얼굴이 그냥 꽃미남이었던 분들이 운동을 좀 하고 나이도 좀 들고 하면은 남성 호르몬 코팅이 한번 싹 되면서 뭔가 선이 굵은 더 미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르기닌 효과 좋아요? 어마무시한 효과는 없어요. 모든 자양 강장을 해준다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어마무시한 효과를 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양 강장 계열, 체력 증진 계열에서 여러분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카페인이 유일합니다.
가격 대비 이거 효과 확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카페인이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격이랑 체감을 생각해보면은 카페인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요. 고도비만인데 PT 레슨 끝나고 유산소 하는데 저강도로 하면 살 안 빠지나요? 저강도로 해도 살 빠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살이 많이 찐 분들일수록 고강도 유산소 훈련이 효과가 더 좋고요. 살이 조금 남은 분들일수록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양쪽 모두 방금 추천하지 않은 다른 방식을 하셔도 효과는 있어요. 뭐가 조금 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거 다이어트 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따라했던 거. 그런 것도 미국 거를 좀 보면은 너무 빡세게 시키는 거야. 막 몸무게 200kg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너무 빡세게 운동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방송이지만 저건 좀 심하네 이랬거든. 근데 그게 물론 방송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걸 이렇게 나와야 시청률이 되니까. 그것도 있는데 어차피 그 정도 찐 사람들한테 그 정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도 못 뺄 뿐더러 조금 빼고 어차피 다시 돌아가. 어줍지 않게 애들 장난하듯이 하면은 150kg 기준에서 한 20kg 빼고 다시 다이어트 그만둘 거면 어차피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거면 그러면 나 160kg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뽑을 때부터 정신력 위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다가 무릎이 작살나든 뭐 팔꿈치가 작살나든 허리가 작살나든 해가지고 탈락한 사람이면 어차피 못 뺀다 이거야.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빡세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고도 비만자일수록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고요. 지방이 조금 남았을 때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시는 게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